자, 교재에는 756페이지 뇌물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검찰 구급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뇌물죄의 이익이라 함은 쭉 읽어보시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2번도 많이 나온 판례죠. 법령에 의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당초 임명행위가 무효라 할지라도 수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죠. 안 된다, X. 3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 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관리 보관하고 있던 돈이죠. 그 돈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있던 돈인 거죠. 원래 있던 돈을 자기가 임의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봅니다. 자,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묵시적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자,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질 않아요. X. 자, 2번입니다. 변신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맞아요. 자,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A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3자 뇌물수수죄일까? 아닙니다. 자, 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 공무원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퀄 관계입니다. 이퀄. 그래서 내가 받은 거나 내가 실질적 장악하고 있는 A 회사가 받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수뢰로 봅니다. 자, 2번.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했다. 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금 사기쳐서 돈 받은 거잖아요. 사기죄가 되고요. 공무원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도 됩니다. 양자는 보복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경합범위이다 했는데 지금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이 행위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디귿번. 자, 몰수는 특정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특정물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되지가 않잖아요. 특정되지가 않으면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합니다. 그래서 추징을 한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자,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을 했다. 자,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별개의 행위입니다. 별개. 최초와는 다른 행위죠. 별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또 받았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전자는 갑의 전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는 후자의 뇌물공여에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되나요? 지금 고의가 다른데 고의도 다르고 명목도 다른데 그래서 흡수관계가 아니라 죄가 각각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흡수 X. 자, 됐죠? 해설도 좀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이죠.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풀었죠? 법령에 의한 임명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임명되어 왔다면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공문을 보죠. 공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두 죄가 되고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이다 고 했습니다.
자, 3번. 자,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일단 갈취했으므로 공갈죄가 되죠. 뇌물수수는 안 되겠습니까? 뇌물수수.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쵸? 왜요? 이 사람은 공갈죄의 피해자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4번 가죠. 자, 사적인 관계입니다. 친구, 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했다. 자, 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알선술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틀렸죠? 사적인 관계는 빠집니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했는데 경찰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1번 가죠. 자, 뇌물죄는 쭉 읽어보시고 금품이나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가 될 필요는 없죠. 중간에 매개자가 끼어 있어도 되고 간접적도 됩니다. 자, 2번. 필요 경비를 지출했다 했을 때 이것은 뇌물 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 경비를 쓴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뇌물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 경비로 한 50만 원 나갔어요. 그쵸? 오가는 시간. 뭐 내가 음식을 한 번 얻어 먹었으면 또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는 뇌물을 받을 때 하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3번 가죠.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 공유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맞죠? 이때 제3자는 이 제3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뇌물임을 인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만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3자는 굳이 이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4번에 기망을 했으면 상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검찰 7급 문제입니다. 답은 3번. 1번 가죠.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관장, 사실상 처리 또는 보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된다. 맞죠? 자, 공무원이 수사한 금품에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양자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액이 뇌물이 됩니다. 자, 3번. 자,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했죠. 예금했다는 것은 소비했다. 소비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같은 액수의 돈을 찾아서 증례자에게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 소비한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소비한 것을 액수만큼을 찾아서 준 것이라서 이것은 증례자로부터 추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한 자가 수뢰자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추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알선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 결재권한, 최종 결재권한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2번입니다. 자, 1번 쭉 읽어보시고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있다면 이퀄 관계라는 거죠. 그때는 단순수뢰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129조 1항이 단순수뢰죄거든요. 그 죄로 처벌합니다. 성립 처벌합니다. 자, 뇌물죄 내용인 이익 나와 있네요. 자, 쭉 읽어보시고 뇌물 약속죄에서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할 필요가 있나요? 그 이익은 현존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 땅 바꿔치겠다는 거죠. 요것도 뭐다? 요것도 뇌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약속죄가 될 수 있다. 뇌물로 보는 거니까요.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했죠. 이 두 개의 죄가 성립하고 상상적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상상적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4번. 뇌물을 공유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필요적 공범이라서 필요적 공범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칙 문제네요. 답은 4번. 모두 옳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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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자, 기억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전체적 포괄적 대가 관계도 인정되는 거니까요.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위촉이 종료됐다. 그때 금품을 수수했다. 종료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그 이후에 돈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다. 그렇죠? 단순수뢰죄, 일반수뢰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얻은 무슨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대충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한 내용을 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설령 대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래서 뇌물 된다 안 된다? 뇌물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경찰 공무원이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300씩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에 35회에 걸쳐서 1억 5백만 원을 교부했는데 이 1억 500 그 자체는 뇌물이 되긴 되는데 그 뇌물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초과한 금액. 자, 이런 판례도 받으시고. 6번입니다. 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에 대가 관계인데요. 그 대가 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 포괄적 대가 관계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용 결격자임에도 임용되어 계속 근무했다고 했죠? 앞에서 뇌물수수죄 성립을 긍정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뇌물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 경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했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비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쵸? 이 수수자가 독단적인 판단하에 준 하나의 소비 형태야, 소비 형태. 뇌물을 준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고 이 돈 받은 자가 자기가 자기 임의적으로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뇌물 받은 액수에서 공제를 한다 안 한다?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뇌물 액수에서 전체 액수에서 이것을 뺀다? 빼는 게 아니고 받은 액수, 전체 뇌물 액수 전체다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겁니다. 이 공제란 말도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직접 받지 않고 자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에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결국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준 거나 결국 내가 받은 거나 쌤쌤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지출을 면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이퀄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단순수뢰입니다. 129조 1항이죠.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무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다. 최순실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자, 그랬을 때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그쵸? 둘은 공범 관계를 인정했으니까요. 자, 2번. 자, 공범자끼리 수수를 했다 했을 때 이는 내부적 분배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별도로 뇌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즉각 거부했습니다. 즉각 거부했다. 그러면 즉각 거부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2천을 몰수해야 한다. 맞아요? 자, 봐봐요.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을 요구했는데 A가 거부했어요. 그럼 그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나요? 어떻게 특정되나요? 이게? 아니, 공무원 갑이 받은 돈 있어요? A가 돈 안 줬잖아요. 그쵸? 뭐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있어요? 요구했다고 해서 거부하면 무조건 다 그 요구한 것만큼 공무원으로부터 뜯어냅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2천을 몰수를 안 합니다. 못하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4번 가죠. 자, 뇌물수수함에 있어서 기망하였다. 계속 나오네요. 두 죄가 다 되고 상경이 된다. 그쵸? 뇌물수수죄, 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쵸? 받은 자는 수수죄, 준 자는 공여죄. 근데 받은 자에는 뭐가 또 추가돼요? 그쵸? 사기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뇌물수수와 사기죄가 되고 상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망했다 하더라도 두 죄가 성립하면 하등 영향이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 뇌물을 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 죄가 다 되고 상경이다.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자,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데 교사자와 방조자는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사자와 방조자는 빠지기 때문에 이 제3자에는 누가 포함될 수가 있다? 교사자와 방조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거예요. 포함이 될 수 있다. 자, 2번. 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되죠. 이게 최순실 사건이죠. 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 그 사람과 친하면 내가 손해볼 일은 없겠지 뭐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이 안 돼요. 자, 3번, 4번을 볼게요. 자,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걸 알면서 방조했을 때는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 관여자이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외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필요경부를 지출했다고 했을 때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할 거리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1번입니다. 자, 검찰 7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보죠. 퇴직 후에 일을 수수했죠? 현직자가 아니죠? 퇴직자잖아요. 퇴직자이므로 뇌물수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될까요? 약속은 현직자일 때 약속했죠. 그래서 약속죄는 될 수 있어요. 또 퇴직 후에 수수했으니까 사후수수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직자가 돈을 받은 건 아니므로 뇌물수수는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공무원 비공무원이 모의를 했다. 그러면 공동정범 되겠네요. 자, 그러면 뇌물수수가 성립하는데 하등 장애가 없겠죠. 3번. 오로지 함정의 빠뜨릴 의사로 직무 관련하여
다른 형식에 빌려서 금품을 공유하였다면, 그리고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지금과 관련해서 받았다면 뇌물수수가 됩니다. 안 된다, X. 상대방도 뭐예요? 상대방도 뇌물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자,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그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 그 밑에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을 갖게 되었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리스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